안녕하십니까. 수화단문해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우 핑계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셨는지요? 자, 영상의 내용을 각각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시겠죠? 내 친구. 그 다음에 항상 만날 때마다.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동작이 이제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라는 수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날 일자가 돼서 어떤 날도 하고 해도 씁니다. 자, 이 동작은 이 공간을 쓰면 어떤 날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 무슨 날 할 때 태어난 날에서 생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공간하면 보통 해에 대한 개념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위쪽으로 하면 해라고 쓰다가 요즘 수화가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굽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됩니다. 어쨌든 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해 하면서 요즘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이제 동그라미고 이제 빛이 반짝이는 요걸 표현해서 이제 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해인데 이건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동작이 변화돼서 이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가 뜨고 진다는 뜻이에요. 해가 뜨고 지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가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살다, 생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하나는 날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하고 항상하고 조금 좀 의미는 좀 다르죠. 이제 후에 날마다라는 표현을 다른 동작이 생깁니다. 내일. 이게 내일이라는 동작인데 내일을 여러 번 하면서 매일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을 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은 언제나 항상 개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자, 요게 뭐냐면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동작은 입 앞에서 하는 동작이에요. 여우. 자, 여기서 이제 수화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인들이 사용하는 동물의 의미, 그 다음에 농인이 사용하는 동물의 의미가 조금씩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여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게 뭐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때 여우는 어떤 의미냐면 좀 싹싹하고 잘 맞춰주고 이런 의미의 이제 여우를 써요. 근데 수화에서의 여우 개념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약간 교활한 느낌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이나 여기에서 나온 여우의 모습은 어떤 부분이냐면 늘 좀 나쁘고 교활하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수화 자체의 여우의 의미는 약간 교활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우 같은 아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청인이 느끼는 감정하고 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이 여우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여우라는 개념이 좀 발전해서 핑계를 씁니다. 그래서 핑계 수화는 것 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뭐냐면은 안과 밖을 달리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르게 여러 가지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핑계라는 개념을 써요. 핑계. 나한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동작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내 친구 만날 때마다 핑계 대서 내가 화나. 어떤 핑계일까요? 여기서 핑계라는 건 보통 만날 때마다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늦은 거예요. 그 늦어가지고 왜 늦었냐? 뭐 지하철이 빵꾸 났어. 비행기가 고장 났어. 뭐 이런 것들 뭐 말도 안 되는 거 맨날 핑계 대가지고 맨날 늦어. 뭐 그래서 이제 약간씩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나 분노. 자, 분노 수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머리 쪽에서 하는 거하고 배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 쪽에서 하는 거를 이제 속에서 끌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적으로 내부에서도 뭔가 울컥울컥 올라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끓어오르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이고 마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치밀어 오른다, 치밀어 온다, 속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머리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이제 보통 이제 돌아버리겠다라는 표현들 많이 써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머리 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노의 개념을 머리 위에서 쓰는 거, 이제 몸 안쪽에서 하는 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수학이 좀 희한해요. 뭐냐면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핑계대서 화가 나. 이제 한국 형식으로 말할 때 내 친구가 꼭 그렇게 하면 친구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수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친구를 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뭐냐, 분노하면서 이전에 나왔던 수화가 뭐냐, 나 분노. 그래서 수화적인 표현하고 국어적인 표현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그 수화에서는 누가 하느냐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그 명시가 되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내 친구는 항상 만날 때마다 핑계에 대해서 나 분노.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